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그 안에서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또 베스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소영 캐스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공개해 볼까요? 오늘의 12종목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하락률 상위를 살펴보면 동반 하한가 사태를 보였던 이 5종목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동시하가 5종목이 10입니다. 오늘 거래 정지 조치 해제와 함께 거래가 재개됐는데 재개됨과 동시에 또다시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일산업, 대한방직, 동일금속, 박림, 만호제강 이 5종목인데 거래 재개 이후 만호제강을 제외한 4개 종목은 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긴급 점검 이후에 부당이득 관련 조치를 한 후 재개가 된 건데 이 검찰의 주가 조작 혐의 계좌들에 대해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다시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만큼 주의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10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모처럼 반등을 주고 있는 네카오 안에서 네이버가 9위를 차지했네요. 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인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등 속에 낙폭과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완화에 따른 또 환율 안정, 시장 상승에 네카오도 모처럼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가 기관이 6월 들어서 3,500억 원 규모 순매도세와 함께 주가도 내내 흘러내렸었는데 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의 모멘텀을 점차 받아갈 수 있을까요? 8월 24일 공개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AI 상용화 전략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서는 만큼 주가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기반 AI 서비스 Q도 베타 테스트를 7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챗 GPT와 비슷한 형태인 하이퍼클로바 X 대화형 에이전트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AI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네이버. 또 LX와 손을 잡고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이 사우디 네옴시티 조성에도 이 기술 적용 가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비 네이버는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도 나오는 만큼 주목해 봅니다.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전력 인프라주들 꼭 랭킹쇼 종목 탑10에 한 종목씩 이름을 올리고 있죠. 오늘은 재롱전기가 8위입니다. 전력 인프라주 동반 강세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전력기기 수요 급증과 맞물려서 재롱전기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7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배전 변압기 수출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가 크죠. 미국 내 기존 변압기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있고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새로운 전력망 건설, 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업황 호황을 맞으면서 변압기 수출 데이터 잠정치도 6월에도 수출 금액, 단가 모두 상승하면서 데이터로도 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 확산이 나오면서 변압기 송배전에서 전선 관련주들까지 동반강세 흐름 두드러지네요. 그 안에서 재롱전기가 오늘의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10위 동시한가 5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김성훈 이사님, 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만호제강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하한가입니다. 오늘의 이 변동성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일전에 SG 사태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가봐야지 알겠죠. 그렇지만 일단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시세 조작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거의 2년, 3년 동안 올린 거를 한 방에 좀 내려꽂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일단 대부분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당분간 주가 흐름은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고점까지 거의 40%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아마 그런 흐름들이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이런 종목들, 오늘 점화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내일에 한번 이런 좀 크나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닥을 찍었고 이것이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는 기회, 그리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 소위 단기 매매가 들어오는 어떤 그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이런 분위기 안 좋은 이슈로 제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시 하한가 5종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9위를 차지한 네이버입니다. 주가가 꽤 많이 빠졌는데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모멘텀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모처럼 반등을 주는 네이버. 네. 카카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지켜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한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후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좀 빠질 만큼 좀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 이런 것보다는 실적적인 베이스로 이 종목을 바라다 보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좀 판단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도한 매도 구간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러면 이 과도한 매도 포인트 매도가 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단기적인 어떤 앱 개편이라든가 AI 적용 확대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적만 나아지면 하반 경기성 확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시는 새롭게 이제 매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금 시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좀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네이버를 바라다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다. 예, 따라서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 반등에 대한 힘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등의 힘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면은 이 정책적인 요소가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요소가 지금 사실 좀 약해요. 네.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매수로 이 종목을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또 이 그 인터넷 포털 기업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결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AI 인공지능이 부각이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이버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주가 저평가 구간이다. 또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에 또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모아가볼 만한 자리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이번엔 8위 재룡전기입니다. 우리는 전력 관련주는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재룡전기인데 재룡전기도 주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뭐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한 시각으로 여전히 성장성 좀 높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이사님?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변압기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의 리파워 EU 같이 강력한 신재생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변압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전기 강판인데요. 이 전기 강판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기 강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과 그리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무지향성 전기 강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채광 회사들이 기존에 이런 어떤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의 라인을 하나를 비워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무방향성 전기 강판 즉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가 쇼티지가 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의 수요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가 다 뭐 의심을 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차와 그리고
이 변압기 이 양쪽으로 모두 다 전기 강판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쪽 변압기 섹터 역시도 이런 어떤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전기 강판의 공급난,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모멘텀을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다. 재룡 전기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또 순위를 높여서 7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7위는 기관 순매수와 함께 뇌수술용 의료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단기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고영이 차지했습니다.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국내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도 주요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병원향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4분기에는 미국 FDA 승인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미국 의료 수술 로봇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 24년, 25년 모멘텀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의 미국 진출 등 뇌수술 로봇의 성장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도 하반기에 자동차 전장 부분의 매출 성장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대비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고영이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선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ISC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격신하면서 최근 들어서 목표가 상향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향 매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3분기 엔비디아 AI GPU 출하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ISC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AI 시장 성장과 첨단 패키징 영역에서 러버형 소켓 수요가 증가하고 판가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눈높이 더 상향될 여지가 높다는 가능성, 또 분석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AI용 서버 시장 연평균 출하 성장률이 29% 수준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에 따른 동반 성장, 러버형 소켓 시장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또 SKC와 매각 관련 MOU 체결 이후에 협의 중이죠. 이 이슈로도 주목되고 있는 ISC 얼마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7위 종목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고영이 이제 뭐 큐렉소도 그렇고 최근에 의료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영의 힘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로는 이제 미국의 2025년도에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자동차 전장 및 어떤 IoT의 부분의 어떤 매출 성장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수주 납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내 종합병원에 2대를 관련된 제품을 좀 납품을 했는데요. 추가로 더 2대를 더 납품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한 대당 가격이 10억 원 장비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300개 병원으로 납품했을 경우에는 3천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적용하여서 600억 정도가 더해지는 규모로 추후에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어떤 상태를 좀 봤을 때 최근에 좀 공매도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 5일간의 공매도 추정가나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를 봤을 때 각각 14%, 11% 정도 이렇게 쇼커버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은 에너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도 신규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상태고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따라서 고영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납품이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고영 접근해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숏 커버링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벤트를 앞두고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는지 여부 또 체크 포인트로 고영은 지금도 신규 매수 유효하다.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ISC도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SKC 향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무엇보다 ISC는 러버형 소켓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하늘로 길이 더 열릴 수 있을까요, 김성희 이사님? 네, 얼마 전에 현대차증권에서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리포트가 나왔었죠. 목표가 7만 5천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후공정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AI GPU 쪽으로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이제 하고 있고, 인텔, AMD까지도 이제는 고객사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주가 역시도 지금 뭐 5만 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주가 7만 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SKC 쪽으로 어떤 매각 뉴스가 나왔다가 지금 약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 나왔었던 이제 밸류가 1조 원 밸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 다 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지금 이 주가 흐름이 과연 이것이 매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본다면 지금 현재는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향후 매각 이슈가 불거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가격만 어떻게 뭐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매각 가격이 현재 뭐 1조 원이다, 뭐 2조 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가는 빠르게 좀 밀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C를 보기에는 일단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매각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를 모르는 이제 예측 불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신규 관점이 유효한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와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서 뭐 굳이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반도체 섹터가 완벽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ISC의 경우에는 굳이 뭐 매각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시면서 뭐 바로 내려오실 필요는 없고 뉴스를 보시면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SC. 지금 후공정 단세의 최선호주로 또 증권사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과 업황 자체적인 흐름을 보고 좀 더 볼만하다. 다만 SKC에 대한 이 매각에 대한 가격은 뉴스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슈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음식료업계 최근 소비자 가격을 소폭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조금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는 성적을 낸다면 다르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 속에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CJ제일제당은 CJ그룹주 가운데 그래도 실적 가시성 가장 높은 가운데 현재 3.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칩스 엔비디어가 영상 특화형 인공지능 반도체 NPU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NPU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10배 가까이 빨라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이 검찰 압수수색 이슈에 지난 금요일 4%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늘은 이를 다 만회하면서 두드러진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장주들의 투심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반등 나오면서 7.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세 속에서 리쥬란과 콘쥬란으로 잘 알려진 파마리서치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 속에서도 주가 고점에 따른 부담 속에 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대 음봉 그리면서 6.8% 하락한 13만 3,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행히 7월의 시작, 하반기의 시작이 좋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 또 그 힘을 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5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주들 선보하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이 오늘의 5위입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로 5월 저점을 잡고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검색 핀 소켓 업체로 ISC와 하는 영역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AI 시장 확대, 또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비메모리 중심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30% 중반의 영업이익률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이제는 긴 불황을 넘어서 점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4분기부터 유의미한 실적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했고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기술력과 그리고 업황 회복, 실적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그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리노공업 저평가 구간에서 관심 갖자라는 삼성증권 또 긍정적인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오늘의 5위는 리노공업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개별주 안에서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전년 실적의 67%가 다 해외 매출로 경동나비엔은 수출주입니다. 여기에 멕시코 법인 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남미 온수기 시장 공략에도 나서는데요. 중남미에서 온수기, 근데 멕시코에서는 온수기, 제대로 된 온수기가 다소 좀 부재하다고 하네요. 이 시장 공략에 대한 모멘텀을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일러, 온수기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2017년 이후에 수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서 수출 경쟁력을 더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멕시코 법인 출범과 더불어서 앞서서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서 8번째 해외 법인 확장까지 수출 강화에 나서는 경동나비엔 그 모멘텀 지켜보시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제 3위도 살펴볼까요? 3위 순위가 높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주들 강세 속에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는 삼성 SDI가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I 향 관련한 중소형주들도 견조한데요. 2027년 양산 계획을 목표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이슈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고체 모멘텀의 한농화성 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비롯해서 삼성 SDI와 TCC 스틸, 상신 EDP 등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사실 테슬라가 2분기 전 세계 인도 차량 대수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주들 투심이 개선됐고 시장 반등과 함께 눌렸던 2차 전지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순환매 반등 속 반등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오늘의 3위네요.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리노공업부터 전략을 세워볼까요? 앞서서는 ISC를 봤고 네네. 이번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리노공업이 되게 서프라이즈한 회사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테스트를 위해서 뭐 프로브
밸브와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반도체나 이제 기판의 어떤 정기적인 분량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준화되지 않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사용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숙련된 노동자가 좀 필요한데요.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인지는 몰라도 이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서 40%나 네.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1년 4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 급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급감했는데 놀라운 것은 되게 분기 매출액이 2022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하반 살아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반기 때도 조금 더 가속화되어서 전반적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리노공업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리노공업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담 없이 접근해도 되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특집 랭킹쇼에서도 리노공업 상당한 기대감이 또 반영됐던 종목이거든요. 김성훈 이사께서는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여러 다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다는 거겠죠. 네. 네. 일단은 이제 ISC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침 또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이 리노공업까지도 이제는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약간 좀 튀어 올라가기엔 역시나 또 시장이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속도와 어떤 소위 재미의 어떤 측면을 놓고 본다면 ISC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ISC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리노공업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제 바닥을 잡고 추세적으로도 좀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방향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언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죠, 김성희 이사님? 네. 경동나비엔은 참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소위에서 실적에서 이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실적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주택 건설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착공 건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건축 관련 기업인 DR 호튼 그리고 테렉스 같은 건설 관련 업종 주식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에 불을 지핀 것은 역시나 이번 주말에 나왔었던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거의 점프를 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은 이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IRA 하나의 어떤 수혜 업종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그동안 주가를 못 가게 막았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속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이 다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굴삭기 관련 종목들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동나비엔도 수출 데이터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또 연동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서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2주 단위로 나오게 되다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재룡전기가 수출 데이터가 10일치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다시금 좋아지니까 다시금 올해 주가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은 하신 것은 좋지만 이것을 너무 짧은 주간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분기 단위로 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택 착공 건수 증가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보일러 관련주도 그러니까 전력기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그 성장을 북미 시장에서 찾아보자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곽영훈 대표님께서도 네. 경동나비엔 좀 지켜보세요. 네, 경동나비에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약간 개별주 성격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는 그 경동 나비엔 이런 보일러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언제부터 오르냐면 거의 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부터 바닥 다지고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동 나비엔 꾸준히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일러 온수기 수출 데이터의 호조와 맞물려서 앞으로 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까지 경동나비엔 개별주 안에서 또 관심 짚어주셨고요. 3위는 삼성 SDI입니다. 곽영훈 대표님 오랜만에 네. 삼성 SDI가 네. 또 반등을 주는데 좀 빠지다가 장대 양봉으로 오늘 좀 돌려 세웠거든요. 반도체에 좀 더 나올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올라온 네. 거고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수 를 좀 데이터를 좀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옴에 따라서 2차 전지주가 강하게 올라와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주 그대로 저는 뭐 모멘텀이 작용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 SDI를 조금 더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지난해 그 연구 개발비가 한 8,776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투입된 금액입니다. 그만큼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구 개발비 중에서 무형 자산으로 처리 비중을 보면은 이런 것을 자산화율이라고 하는데 네. 0%입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삼성 SDI도 올라오고요. 뭐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어서 빠졌는데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어쨌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치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관심권을 넣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호 이사께서는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는 좀 어떤 흐름 전망하고 계세요? 네.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숫자를 이제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겨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충분히 주가 역시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끊이지 않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논란 그리고 네. 중국이 이제 또 미국과의 어떤 화해가 된다라면 또 안 되는 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면 자신 있게 사고 적당히 올라가면은 파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 화학도 다소 변동성이 있었고요. LG 엔솔, LG 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까지 봤을 때 이제 대형주 단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게 있는 박스권 하단 쪽에서 관심 더 유효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박스권 하단에 근접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삼성 SDI 6%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또 짚어주셨고요. 2분기 실적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심리 또한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3위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이 시각 과연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또 나누고 계신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7월의 첫 거래일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핫바님은 뉴진스 7월에 컴백 빨리 했으면 기대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 하이브의 뉴진스와 르세라핌이 방탄의 빈자리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 뉴진스는 21일 나올 신곡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이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렇지만 오늘 IT나 2차 전지가 차고 올라오면서 하이브는 쉬고 있는데 이 실적과 신곡 모멘텀 둘 다 가졌으니 이럴 때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은 삼전 가즈아님의 댓글입니다. 에코프로 과연 랭킹에 나올 것인가?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현재 88만 9천 원까지 올라갔기에 도대체 몇 위에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에 참 많았는데요.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정말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순위에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은 버티어님의 댓글입니다. 이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만 사내란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5조 5천억 원 규모의 대만발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도 시장의 사랑은 잘 못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3거래일째 사들이면서 빨간불 이끌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히든 골드크로스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외인 코스닥 많이 사네요 란 댓글이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닥 4천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850억 원가량 사주면서 2.2%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00억 원가량으로 좀 매도 금액을 줄였으니까 오후에는 더 수급이 쭉쭉 들어오길 바라보겠습니다.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의 댓글 베스트는 산전가지아님입니다. 네, 바로 대망의 2위 꺼내볼까요? 네, 과연 에코프로가 랭킹에 나올 것이냐? 바로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에코프로의 급등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차 전지 반등의 중심, 돌아온 대장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외국인 매수 1위, 기관도 2거래 연속 순매수,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80만 원을 뚫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장중 여태 최고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또 MSCI의 8월 편입 이슈 모멘텀도 유효하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성장 가능성과 향후 IPO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대상 투자 유치 순항을 또 보이고 있죠. 오늘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주들 테슬라의 훈풍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시장 상승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의 급등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대망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 에코프로 2차전지 대장에서 기록을 했다면 1위는 반도체입니다. 바로 공개해 볼까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주들 투심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적자폭 눈높이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 2조 원대 적자가 전망되고 있고요. 세계 분기 연속 적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적 추정치 대비 상향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엔비디아향 HBM3의 수요 증가, HBM 생산 확대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죠. 여기에 또 DDR5 출하량 증가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회복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DDR5 비중도 2분기 30%까지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램 쇼티지 현상 전망까지 업황 회복 기대에 맞물리면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 엔비디아 HBM3 단독 공급으로 하반기 그 모멘텀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업황 만등 구간에서 이익 증가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1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네, 2위와 1위 각각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대장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중심에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에코프로 오늘 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경 대표님, 에코프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두 분 다 금성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면? 네. 에코프로 정말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다 갔느냐? 아니죠. 에코프로만 갔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고점 대비 50%, 40% 정도 밀렸다가 오늘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분명히 2차 상승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판가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F도 그렇고 이 양극재 섹터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오늘 이런 어떤 18% 넘는 그런 상승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소위 숏커버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숏 스퀴즈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 말고는 현재 이런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어떤 신선한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가고 있는 섹터에서 우리가 급하게 내려오실 필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 사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의 상승을 새롭게 따라 붙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보다는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차익실하면서 현금을 마련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은 또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 90만 원까지 뚫었잖아요. 그럼 김성훈 이사님, 지금 시점에서 그럼 에코프로가 좀 수급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2%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내 종목은 몇 프로 가지 딱 봤는데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날에는 다른 종목들은 못 가죠. 이런 현상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에는 다른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역시나 뭐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좀 내가 뭐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종목을 팔고 좀 급하게 다른 종목도 네. 갈아타는 올라간 종목에 추격을 쏘는 그런 전략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내 차례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조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리자. 에코프로 오늘 뭐 9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영훈 대표께서는 오늘 에코프로의 급등을 어떤 시각으로 또 바라보셨어요? 저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네.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벤트 드리븐을 되게 좋아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일정상으로 봤을 때 MSCI 지수 편입이 8월 달에 있죠. 이번에 확 실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이 밑으로 빠지는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8월 달까지 그 편입되는 한 일주일 전까지 흐름을 좀 보시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네. 좀 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뭐 본업적인 측면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과 또 수급적인 이슈로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에 따른 전략 유효하다. 에코프로의 오늘 급등 또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좋네요, 오늘 분위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좀 하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해석은 좀 하회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좀 조금 규모가 줄어든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 회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HBM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에 대해서 50%인가요? 예,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40%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영향을 더 집중한다고 하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맞아요.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황 사이클의 진입 이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관련된 기업들을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계좌에 없이는 계좌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또 네. 무게를 실어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좀 담아보면 SK하이닉스 담아봐도 돼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반도체 섹터의 방향성에서 당연히 맞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에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은 좀 느리겠지만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메모리 3사 중에서 HBM 분야에서는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또 6월 30일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HBM 쪽으로는 하반기에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이 실적을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2.2조 원 규모의 EB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적자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대규모 유상 증자 혹은 뭐 같은 형식 EB를 발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속도는 느리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도 무게를 실어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ISC 지금 리노공업도 봤지만 후공정단에서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한테 계측 장비라든지 그리고 인텍플러스, 네오생화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돌려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후공정의 테스트라든지 검사 장비 안에서 최근에 좀 시세를 이어가는 종목 내에서 김성훈 이사님 좀 주목하는 종목 있으세요? 네, 뭐 후공정단에서는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단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저는 제일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지만 이게 좀 급하게 올랐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프로프텍 같은 종목들,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은 좀 무게가 있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이 하반기까지 삼성전자 올라갈수록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대안의 성격을 가지면서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곽영훈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조금 더 소부장 쪽도 보세요? 저는 뭐 사실 SK 향 뭐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후공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있잖아요. 네. 좀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별로 없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온라인 종목이 더 가긴 하겠지만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 이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보면 심텍 이런 것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기판 쪽 네. 이런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좀 핫한 종목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자신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선택하셔도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도 HBM인데 SK하이닉스도 주된 긍정적인 요인으로 DDR5 그러면서 오늘 TLB라든지 아비코전자도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한 축에서 또 추가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저는 TLB 좋게 보긴 하는데요. 네.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흐름상으로 보면은 TLB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좀 부담스러운가요, 김성훈 이사님? 꼭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그렇죠. 무엇을 사더라도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섹터에 대해서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과 DDR5 모멘텀과 더불어서 업황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대망의 1위였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